영상을 좀 활용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해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이게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 기억하고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요. 안 아프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락락. 그 영상에 좀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좀 싼 마이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깨끗한 소리가 전달되게 준비를 좀 할게. 언젠가 빨리. 자, 보자고. 우리 여기까지 한 것 같아. 맞지? 그지? 요거 어떻게 이제 유전자를 엄빠한테 받은 염색체, 요거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같은 위치에는 엄마도 어떤 표현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고 아빠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대문자 대문자 또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 요건 다르지, 그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세포 주기에서 어떻게 지원기가 끝날 때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나와. 지원기가 끝날 때 결정을 해. 세포 분열을 다시 할지 아니면 기능하는 세포로 뭐라고 했지? 분화될지. 기억나요? 분화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 분화될지.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한다고 이제 결정을 하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두 세포에게, 분열한 두 세포에게 원래 있던 유전 정보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벌을 더 만들어 놔야 돼. 복사를 해야 된다고. 그지? DNA 복제 시기가 있고 그걸 S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S기를 거쳐서 이렇게 복제가 되면 요거 하나 있던 게, 파란 거 하나 있던 게 하나가 동원체에 딱 연결해서 하나 더 붙어.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더 붙어.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동원체가 끊기면서 요거 하나 가져가고 요거는 요쪽으로 가져가고 똑같은 정보를 다시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이고. 자, 이제 요거 패스. 이건 관심 있는 학생이 읽어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생식. 그러니까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일단 그 이전에 나오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무성생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교과서가 있으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야. 오케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걸 생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성이 있지. 그지? 남성 여성. 그지? 이럴 때는 유성생식, 성이 있는 생식을 한다고 하고, 근데 엄빠 없이 그냥 바로 뭐지 드래곤볼 보면 드래곤볼도 모르겠다. 만화 보면 막 어떤 괴물이 알을 으악 토해내. 그러면 알이 그냥 깨어나. 이런 거 무성생식이야. 자기 스스로 이제 다시 다른 개체를 만들면 무성생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런 걸 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런 예시가 나와 있지, 그지? 그 무성생식은 결국 방법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분열법. 분열이라고 하는 건 이게 거의 뭐 세포 분열처럼 그냥 딱딱 분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아메바 집신벌레라고 돼 있다, 그지? 아메바 알죠? 본 적 있지? 아니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근데 그 뭐 중학생 때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봤을 거야. 세포가 뭐 울렁울렁울렁 뭐 이렇게 생긴 놈 있지, 그지? 그다음에 집신벌레. 집신벌레는 약간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처럼 이제 머리카락처럼 그 세포막에 털이 나 있는 그런 벌레가 있습니다. 그런 거 얘는 세포가 균등하게 분열한다. 그러니까 딱 두 개로 반쪽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근데 나눠지기 전에 뭐 하겠니 얘도? 복제는 해, 복제. 무슨 말인지 알지? 유전물질 복제를 한다. 체세포 분열이랑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거 분열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체세포 분열하고 마찬가지인데 출하법은 이렇게 덩치가 큰 하나의 개체가 있으면 여기서 뿅 이렇게 뭐 뾰루지 나듯이 뿅 이렇게 작게 났다가 점점 커지면서 똥 떨어지는 거야. 점점 커진다고 해도 이 본체가 있으면 요만하게 똥 떨어지는 거. 똥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런 걸 출하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 뭐냐 하면 그거 뭐지? 새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초봄에 보면 나무에 초록초록한 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조그맣게 튀어나와서 이제 개체가 된다고 해서 출하법이라고 얘기하더라. 요 정도면 알면 돼. 그리고 포자생식. 포자낭이라고 하는 게 있대. 포자낭. 낭이라고 하는 건 주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씨앗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은 아니야. 수박씨 이런 거 같은 씨앗은 아니야. 근데
씨의 기능을 하는 그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포자 주머니가 있는데 뭐 여기서 나오는 포자가 바로 싹이 터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대. 그 생명체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냐 하면 곰팡이와 버섯, 그리고 고사리 알죠? 고사리 이런 애들이 포자 생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일단은 좀 기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할게. 버섯 잘 먹니? 윤성아, 너 버섯 좋아하니? 뭐라고? 좋아하는 거 있고 안 좋아하는 거 있다고? 아, 좋아하진 않는다고. 아, 이거 어린이 입맛이구나. 좋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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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 너네 세대 애들이 다 안 좋아한대. 싫어한다고 말해. 싫어한대. 좋아. 나도 어릴 때 버섯을 거의 안 먹었어. 엄마가 주면 거의 사약 씹듯이 막 이렇게 씹고 그랬는데, 너네도 두고 봐. 나이 들면 버섯을 우거우거 이렇게 먹게 될 것이니까. 버섯이 보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버섯의 특징들이 있어. 모양 다 다르게 생겼어. 근데 버섯 머리 있지, 그지? 그지? 버섯 가시라고 하는데 머리 쪽에서 양쪽에 살짝만 힘을 줘도 쭉 이렇게 찢어져. 쭉 찢어져. 심지어는, 이렇게 조그맣게 머리 있는데 팽이버섯도 그렇게 찢어져. 왜 그런지 아니? 버섯들이 다 실처럼 생긴 균사가 꽃다발처럼 딱 묶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균사가. 근데 그 균사가 누구하고 친구냐면 얘하고 친구야. 곰팡이하고. 그 곰팡이가 누구하고 친구냐면 내 발에 있는 무종균하고 친구야. 없어. 무종균이라고 하는 게 곰팡이야, 사실은. 근데 버섯은 뭐냐면 곰팡이과에 속해. 곰팡이과에 속해. 더더욱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들 같은 방법으로 생식한다는 뜻이야. 그냥 모양만 다를 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버섯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그거랑 관계는 없어. 그냥 햇볕 있는 데서는 햇볕을 싫어하고 약간 습지고 어두운데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이지. 얘는 식물이고. 근데 얘들 다 포자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퍽 터지면서 깔아앉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게 엄마 아빠가 없이 자기 혼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무성생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영양생식은 우리 농부님들께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식물의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 같은 거를 상처를 내면 노출될 거 아니야. 안쪽 조직이지.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땅에 꽂는 거야. 물에 꽂거나 땅에 꽂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노출된 부분이 노출된 걸 인지한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 뿌리가 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다른 어떤 개체가 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너네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고구마 어떻게 심는지 아니? 고구마를 이렇게 땅에 심는 걸로 알고 있니? 아니야. 고구마 줄기가 있어. 고구마 줄기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단씩 이렇게 팔어. 그걸 고구마 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고구마 순을 옆으로 하나씩 찔러 놓으면 다 고구마 나. 분명히 고구마 하나에서 나온 줄기인데 그걸 100개로 쪼개서 찍어 넣으면 100개의 고구마 식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런 거 영양생식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이건 다 무성생식, 성이 없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부터 혹시나 내신에서라도 한 문제라도 나온다고 하면 알아둬야 되니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의 목표는 생식세포 분열을 가지고 DNA 상대량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림이잖아, 그지? 생식 방법과 자손의 염색체 구성에서 생식 방법을 보면, 모체가 이렇게 돼. 근데 자손이 바로 이렇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얘가 뭐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눠져. 근데 유전 정보는 완전히 똑같게 만들어져. 이건 무성생식. 그 다음에 유성생식은 엄마 아빠가 있는 거지. 부모가 있고 부모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한 쌍씩 이루고 있는 상동 염색체에서 그 중에 하나씩을 받아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결합하면서, 수정이지, 그지? 결합하면서 다시 온전한 한 쌍을 만드는 자식이 되는 거지. 됐나? 요거를 이제 유성생식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염색체를 한 쌍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상징적으로 한 쌍만 보여주는 거지. 이게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도 23쌍 갖고 있고 아빠도 23쌍 갖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 23쌍을 갖고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상동 염색체 쌍에 보면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의 엄마의 아빠한테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를 둘 중에 하나씩 23번 하나씩 이제 모을 때는 엄마의 엄마 거 또는 엄마의 아빠 거를 이렇게 따로 모으진 않아. 무작위적으로 엄마, 아빠,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각 번호대로 모인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 개념 3번. 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생식세포 분열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둬야 돼. 특징을 보면 생식세포 분열은 오로지 자손을 형성하기 위한 세포 분열이야.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는 게 아니고 두 번 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감수 제1분열과 감수 여기 있네. 제2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시작할게. 요거 핵상변은 따로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자, 감수 1분열이 뭐냐?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먼저 뭐 하겠니? 세포가 복제를 해요. 똑같이 아까처럼 복제를 해. 복제를 한 다음에 하나의 유전 정보, 염색체의 정보에서 하나 더 복사해서 이제 동원체에 딱 묶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지. 상동 염색체 진짜로 만들어졌어. 그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제 돌입합니다. 분열에. 자, 전기 때 체세포 분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왜? 분열 메커니즘이 생명체 안에 있는 분열 메커니즘의 정보가 딱 하나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어떤 분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약간 다른 게 있거든. 그걸 잘 캐치를 해두면 됩니다. 전기 볼게. 염색체가 응축되고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세포 분열에 돌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라고? 염색체가 보이면 분열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전기에는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특징 알아둬야 되는 거. 이런 거 없었어. 체세포 분열에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 붙어버린다는 뜻이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엄마한테 받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서로 이렇게 완전 붙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뱀이 있어. 뱀이 있는데 두 뱀이 서로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다. 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 이유가 있어. 근데 교육과정에서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할 거야. 됐지? 접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한 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라고 하는 거는 몇 배라는 뜻입니다. 몇 배. 그러니까 이가는 2배. 왜? 처음에 이제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보니까 저 보통 염색체 이렇게 날씬하게 얄쌍하게 생겼는데 이거 되게 두껍게 보여. 뭐야 이거 뚱뚱한데? 2배인가? 이러면서 이제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됐니?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봐, 기억해봐.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 한다고? 중기에 줄 서서 쭉 일렬로 줄 선다고 했지, 그지? 서로 이렇게 다리를 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줄 섭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감수 분열에서는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접합한 그 모양을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추사가 형성되고 동원체에 붙는다. 이건 똑같습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중기로 가면 이가 염색체가 이제 배열되는 거야. 다시 이가 염색이 붙은 상태로 배열되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된다고? 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줄 선다고. 근데 얘 붙은 상태로 배열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제 드디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데, 자, 체세포 분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체세포 분열을 보면, 봐봐. 중기에서 후기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염색 분체가, 동원체가 끊어지면서 염색 분체가 하나씩 양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맞지?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동원체가 끊어지면서 이쪽 정보 같은 정보인데, 그게 따로따로 양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동등하게 정보가 나눠지는 거야. 그지? 근데,
생시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 나올 거야. 봐. 요거 보이니? 요게 이가 염색체야. 두껍지? 그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되냐면 얘가 파란 거는 어느 한쪽, 빨간 거도 또 어느 다른 한쪽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가 동원체가 안 끊기고 그냥 한 묶음이 이쪽으로 하고 한 묶음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빠 크기 모양 같다고 가정해.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되겠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문자 A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 잘 봐. 그러면 같은 위치, 크기 모양이 같은 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표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는 소문자 A가 있다고 치자. 됐나요?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여기 복사되어 있는 데는 앞에 있던 거 그거 복사됐으니까 대문자 A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소문자 A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됐죠? 그러면 체세포 분이라서 어떻게 대문자 A를 이쪽에 하나 가져가고 얘 또 하나 가져가고 얘도 소문자 A도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서 이쪽도 대문자 소문자 이쪽도 대문자 소문자 두 세포가 이렇게 이제 유전 정보를 가져가거든. 근데 감수 분열을 어떻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 묶음 자체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져오는 애는 대문자이면 두 개야. 그걸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대문자 A 제곱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문자 A, 대문자 A라고 하는 거는 상동 염색체의 대문자 A와 대문자 A가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자매 염색 분체에 대문자 A가 두 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됐지? 이걸 구분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제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수 제1분열에서는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한 묶음씩을 가져간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절대 하나가 있는 경우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한 묶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1분열이 끝났을 때는 뭐야? 항상 두 개씩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짝수로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홀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1분열을 한번 끝내보자. 중기 때 이제 배열되고 후기 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상동 염색체를 한 개씩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말기 때 다시 체세포 분열처럼 어떻게 핵막이 새로 생겨. 양쪽에 생기고 염색체를 풀어지는 과정까지가 일어난다. 요게 생시세포 분열 감수 제1분열의 과정입니다. 자, 요 하나 설명을 안 한 게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두 세포가 될 건데 감수 1분열을 끝내면 생각해봐. 이쪽 세포 저쪽 세포에 보면 각 번호의 염색체에서 엄마 또는 아빠 거 중 하나씩만 갖고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때 우리 배웠잖아. 저번 수업 때 핵상 유전 정보를 엄마 아빠 쌍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만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핵상에서 그러면 1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핵상이 EN이 아니고 N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핵상이 분열이 끝나면 분열 전에는 빠까 같이 갖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지기 때문에 분열 후에 핵상이 N이 됩니다. 오케이? 핵상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핵상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분열 어떻게 하는지 볼게. 좀 더 간단해. 이제 이렇게 이제 1분열이 끝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되게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어. 여기서 무슨 행동이냐면 1분열이 끝날 때 핵막이 다시 생기고 염색사로 풀어져. 그러면서 바로 그게 완료되면 다시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기 길이 선택지에 포인트가 될 수 있어. 핵막 생기고 염색체가 다시 생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기 때는 나열됩니다.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각 번호에 대해서 하나씩 있지, 그지? 염색체가 하나씩이 쭉쭉쭉쭉쭉 나열돼. 그지? 나열된 다음에 후기 때 동원체를 끊어서 이제
하나의 분체씩, 염색 분체씩 가져가게 돼서 결국은 두 세포여서 나눠져서 네 개의 세포가 되는 거지. 네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때의 핵상은 뭐냐 하면, 윤성아 잘 봐. 예를 들어서 7번 염색체 엄마한테 받은 아빠한테 받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었어. 1분열이 끝난 세포가. 근데 그러면 이게 2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각 세포가 이거 중에서 자매 염색 분체 하나씩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나눠지거든. 그랬을 때 이 세포의 핵상과 이 세포의 핵상이 다를까요? 여러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얘가 핵상이 n이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졌다고 해서 얘들 핵상이 2분의 1이 되는 건 아니야. 왜 n이냐 하면 핵상이라는 의미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유전 정보의 다양성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 근데 봐봐. 자, 여기 있는 하나의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리포터 1권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건 뭐라고 했어? 복사되어 있는 해리포터 1권이야. 똑같은 정보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나눠졌어도 여기 하나씩 가졌어도 이 세포도 얘 세포도 다 뭐니? 해리포터 1권을 읽을 수 있잖아. 그지? 정보의 양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이. 그지? 그래서 얘도 핵상이 n, 얘도 핵상이 n이 되는 거죠. 다만 뭐가 달라지나? 여기서 이렇게 나눠질 때 실제로 DNA의 전체 양은 어떻게 돼? 반으로 나눠지겠지. 쪼개지겠지. 그지? DNA 전체 양은. 근데 유전 정보의 양은 안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상은 n에서 n 유지되고요. DNA 양은 1분열에서도 반으로 떨어질 거고 2분열에서도 떨어집니다. 반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게 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분열하기 전에 생식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 상대량이 전체 상대량이 2라고 하자. 그러면 복제할 때는 딱 2배가 되지. 4가 됩니다. 복제기가 끝나고 이제 G2개는 그냥 유지되고요. 그러다가 감수 1분열이 돌입하게 되면 원래 쭉 유지되다가 말기 때 양쪽 세포로 가니까 뻥 떨어집니다. 이렇게. 반으로. 한 세포 입장에서는 반이 되는 거야. 상대량이. 됐지? 그런 다음에 2분열 때 또 말기 때 뻥 떨어져서 이제 1이 되는 거지. 1. 요 값은 1입니다. 자, 보자. 원래 세포에는 2였는데 복제된 데는 4가 됐고 연속된 두 번의 분열에서 반씩 떨어져서 상대량이 1인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1인 4개의 세포. 합해보면 상대량은 4야. 원래 거와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유성생식하는 생명체들은 유성생식이 분명히 무성생식보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복잡하거든. 근데 그걸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손을 만드는데 똑같은 자손을 안 만들고 다양한 어떤 특징의 자손을 만들려고 해. 왜 다양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의 어떤 바람이 아니야, 사실은. 부모의 바람이 아니고 생명체가 유지되려고 하면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만 있으면 얘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에서는 괜찮아. 근데 얘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면 얘들 뭘 살야 될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더운 걸 싫어해요. 그리고 추운 걸 좋아해, 사실. 내가 아마도 기초 체온이 좀 높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나는 좀 추운 동네에 가면 그래도 잘 살아남을 거야. 근데 아프리카 가면 아마 못 살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지? 갑자기 우리가 너무 더워지면 나는 살기 힘들어지지. 근데 내 자식들은 더운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추운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하다고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하는 개체들이 있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종이 멸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만든다. 유성생식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방법이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중에 요건 뺄게요. 크게 그다지 어려워서 빼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 증가율 첫 번째, 상동 염색체가 그 배우자 세포, 즉 정세포, 난세포로 될 때 감수 분열을 할 때 무작위적으로 전달이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번부터 성염색체까지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개, 23쌍의 염색체 쌍이 있는데
그지? 근데 한쪽,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가 엄마 거, 아빠 거, 빠빠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걸 두 개 중에 하나씩 받아서 묶어서 모아보면 이 다양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니? 1번에 대해서도 두 개 중에 하나, 2번에 대해서도 두 개 중에 하나, 3번에 대해서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3번까지만 있어도 어떻게? 조합이 8가지가 나와. 8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23쌍이 있으면 조합이 2의 23 제곱 개가 나오는 거지. 2의 23이면 2의 10승이 1024니까 약 800만 가지 조합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한 개체에서 이제 생리세포를 만들 때 그 염색체 조합이 800만 개 정도 나온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고. 두 번째. 엄마, 아빠 다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엄마, 아빠 다 그런데 이 엄마한테서 만들어진 난자, 아빠한테 만들어진 정자 중에서 무작위적으로 수정되거든. 그러니까 이 수정하기 위해서 뭐니? 무작위 수정으로 이제 약 800만의 제곱배 정도의 그 조합이 수정이 됐을 때의 조합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2의 46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근데 또 돌연변이라는 게 약간 생길 수 있어. 어디에 생길지 몰라.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지. 됐지?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 남기니까 또 아쉽다.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서 아까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지?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뭐냐면 엄마 거, 아빠 거 같은 번호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서 엄마, 아빠는 분명히까지는 아닌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엄마, 아빠의 염색체는 딱 달라붙어서 같은 위치끼리 확률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서로의 염색체 조각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차,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교환하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 어디에서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작위적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유전 정보의 다양성은 무한대가 됩니다. 단연 무한대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형제 자매가 많다고 해도 똑같이 생기는 한 명도 없어. 다만 똑같이 생기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형제 자매 중에 일란성 쌍둥이만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수정했다가 세포 분열을 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양쪽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유전자 세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거 불가능합니다. 유전 정보가 똑같으니까. 남자면 남자 둘, 여자면 여자 둘. 됐지?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남자, 여자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다르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빠, 여동생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요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요 페이지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 다시 말할게. 181페이지는 패스. 탐구활동의 유전 다양성 획득,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요까지 해볼게. 좀 피곤한가 봐. 잠이 오지. 좀 이따가는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놓치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좀 쉽다고 해도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알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자, 볼게. 생식세포 형성 시 유전자 다양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뭐 이런 거지. 핵상이 2n = 6이다. 자, 이걸 보고 윤성아 알 수 있어야 돼. 너가 이 생명체는 염색체가 몇 개 있다? 원래 6개 있다. 2n = 6이잖아. 6이 뭐니? 염색체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2n은 뭐니? 온전히 제대로 다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상태야. 맞지? 엄빠꺼. 그지?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가 6개. 그러면 상동 염색체 쌍이 몇 개? 3쌍. 맞지? 3쌍이니까 6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오케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생물이 염색체 모형을 표어같이 준비했어. 모형 준비했습니다. 염색체 번호가 1, 2, 3번 있고요. 한 쌍씩 상동 염색체가 있고요. 각 염색체에 대표되는 어떤 유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됐지? DEF로 표현하고 있고, 유전자형이 이렇게 대소인 세포에서 생식세포 분열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건 지금 뭘 의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중에 대문자 D를 받는 애가 있고 소문자 D를 받는 애가 있겠죠. 세포 중에. 그 상태에서 2번에서 대문자 1을 받는 애가 있고 소문자 1을 받는 애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도 3번 염색체에서 대문자 F, 소문자 F.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요게 뭐니? 대대소. 이렇게 두 가지지. 그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니까 다 합해서 몇 가지? 8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합이. 무슨 말이야? 유전자의 조합. 결국은 이제 유전자가 염색체마다 다 다르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의 조합이 8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염색체를 받는 조합이 8가지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내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3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다면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니? 8이지, 8. 8가지. 같은 의미. 됐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너가 좀 빠르네? 그 다음을 보면 어디 갔냐? 핵형 분석 문제풀이, 문풀 스킬.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머리 굴려야 돼. 오케이? 일단 핵형 분석 문제가 뭔지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거 내신에서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지.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접근 방법. 첫 번째, 자, 일단은, 이런 문제에서는 이 핵형을 보고, 그러니까 핵형이 뭐니? 그 염색체 나열되어 있는 어떤 패턴, 수, 그지, 크기, 모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핵상과 성별 결정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아야 되고, 핵상이 N인지 EN인지 먼저 찾아야 된다. EN 또는 N 또는 남자, 여자인 걸 찾아야 돼. 어떻게 찾냐? 가장 대표적인 찾는 방법으로서 남자, 여자는 상동 염색,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동시인데 상동 염색체가 둘 다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EN과 N을 구분할 수 있지, 그지? 예, 둘 다 있으면 EN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씩만 있으면 N인 거야. 자, 핵형 중에서 상동 염색체를 어떻게 찾아? 크기와 모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없이 하나씩 있으면 이건 핵상이 N이야. 근데 한 쌍씩 있으면 이건 핵상이 E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중에서 상동 염색체 중에서 X와 Y가 있다고 하면 그게 보인다고 하면 성별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게 적용을 시키면 좀 더 편한데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거 잘 봐봐. 다른 종, 이 세포하고 이 세포가 서로 다른 종일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 딱 하나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이겁니다. 봐. 이 두 세포 간에, 한 쌍이 아니고 두 쌍 이상 모양이 달라. 크기 모양이. 그럼 이거는 반드시 다른 종입니다. 두 쌍 이상. 왜? 같은 종이면, 남자든 여자든, 암컷이든 수컷이든 뭐니, 그 성염색체 외에는 다 크기 모양 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는 한 쌍의 크기 모양이 다를 수 있다고. 근데 다른 종에서는 한 쌍이 아니라 뭐 전체를 봤을 때 크기 모양 비슷하게 보이네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이상이 반드시 달라야 돼. 그게 다른 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심해야 될 거는 같은 종이라도 한 세트는 다를 수 있다. 오케이? 됐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서로 다른 개체, 그러니까 다른 종의 세포 구분 조건이 이렇고 서로 다른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볼게요. 3가지가 됐죠. 첫 번째, 당연히 다른 종의 두 세포가 다른 종이면 뭐니? 다른 개체야. 맞지? 윤성이 인정? 맞지? 사람과 개의 세포다 하면 다른 개체잖아. 안 그래? 됐고, 첫 번째 거. 그 다음 성별이 다르면 다른 개체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맞지? 그 다음에
확인되는 유전자형이 서로 다를 경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에 보면 염색체 유전자형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 세포하고 저 세포가 얘는 대문자 B, 대문자 B를 가지는데 얘는 소문자 B가 하나 있어. 이런 뭐니? 다른 개체 세포가 되는 거죠. 확인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를 경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을 좀 갖고 문제에 접근하면 좋겠다. 그러나 핵경 분석이라고 하는 건 매우 많은 어떤 그 사전적 지식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경험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보통은. 그 이후로부터는 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볼게요. 이걸 예시 문제로 하고 그 앞에 있는 게 좀 더 간단한 건데 이건 좀 이따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베스트야. 상징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가 기출 문제고요. 자, 그림 같은 종인 동물 2n = 6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신경전도도 그렇고 근수축도 그랬는데 필요한 정보만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어야 돼. 2n = 6. 두 개체의 세포야. 그지? 그 다음에 두 개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개잖아. 한 개체가 두 개, 한 개체가 두 개라는 뜻이지, 세포가. 그런 다음에, 성염색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성염색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고 하면, 이 두 개체가 한쪽은 수컷, 한쪽은 암컷이 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돼. 90% 이상 그렇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 암, 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암, 수를 생각해봐. 구분하는 어떤 서술이 맞다라고 답을 찍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동물적인 특정 형질은 두 쌍 대립 유전자의 어떤 형질이 A쪽, B쪽을 합해서 결정된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특수 정보입니다. 모든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자, 밑에 아예 말을 해줬습니다. 유전자형을 얘기했어요. 1은 대소대대고 2는 대대대소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대소대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A, B, B, D 이렇게 하면 좀 힘들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소대대, 대대대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대문자 B 또는 소문자 B 중에 하나다 라고 정리가 돼 있죠. 이제부터 찾아 나갑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EN인지 N인지 봐야 된다고 했고 성염색체의 구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라고 했지. 자, 볼게. 은민아, 이거 핵상이 뭐니? 이 세포? 괜찮아. 얘기해도 돼. EN이야, N이야? 핵상. N이지. 뭘 그렇게 당황해. EN이면 뭐 어떻게 돼야 돼?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한 쌍이 있어야 돼. 맞잖아. 근데 저건 뭐니? 염색체가 하나, 둘, 셋. 서로 다르게 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핵상이 N이야. 이거. 잘 봐. 이거 핵상 어떻게 돼? N이지. 그지? 얘는 어때? 이렇게, 이렇게. 크기 모양 같아, 그지? 크기와 모양 같은 게 한 쌍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EN입니다.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지. 크기 모양 같은 게 한 쌍 있지, 그지? 한 쌍씩 있지, 그지? 근데 우리가 적어도 여기 있는 학생들,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구분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동원체에 묶여서 두 벌이 있으면 이건 제곱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됐니? 2n이긴 한데 제곱, n이긴 한데 제곱. 왜? 그러니까 제곱이 1대하고 안 1대를 구분하는 어떤 보기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핵상은 알겠고 이제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지? 거기서 먼저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 특징을 봤을까요? 유전자형을 얘기해 준 게 이걸로 다 파악이 안 돼서 얘기해 준 걸 거야. 아마도. 정보를 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뭐니? 소문자 A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얘는 소문자 B가 여기 없는 소문자 B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소문자 B가 있는 애는 뭐지? 2의 개체예요. 개체 2의 세포라는 걸 알 수 있지. 소문자 A가 있는 거는 뭐니? 1개체의 세포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지? 됐지? 사실 이것만 해도 연습 안 되는 학생들 못 찾습니다. 잘. 이건 되게 기본적인 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핵상이 N이고요. 핵상이 2N이지. 그지?
그러면 먼저 뭘 딱 째려봐야 되냐면 핵상 N으로 알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EN 세포를 봐야 돼. EN 세포를 보면서 한 쌍, 한 쌍 남는데 왜 크기 모양이 다르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익숙하면 이게 성염색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남은 쌍이 크기 모양이 다르면 이건 X와 Y를 얘기하는 거야 또. 1번 첫 번째 성염색체구나. 두 번째는 이거는 X와 Y로 구성되는구나.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수컷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이쪽 보니까 어때? 한 쌍 다 쌍이 이루어지지, 그지? 크기 모양이. 그러니까 얘는 암컷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제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봐. 크기 모양 같은 게 같은 종이니까 같은 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냐? 요거 같아, 요거. 근데 이 동그라미 두 개에 대응되는 염색체가 요 두 개로 보입니다. 내 눈에는. 됐니? 요 두 개로 보이는데 수컷과 암컷 쪽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크기 모양 같은 거하고 이제 구분되는 게 Y 염색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은 게 Y 염색체가 아니고 크기 모양이 다르게 구분되는 하나. 그게 Y 염색체다. 오케이? 왜? 보기에 Y 염색체에 무슨 유전자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지? 그게 Y인지 X인지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안 되는데? 보기 보면 안 되는데? 왜? 얘는 이제 1인 개체라고 했지, 그지? 1인 개체인데 수컷이지, 그지? 아까 말했잖아.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 구분 조건이 뭐라고? 성별이 다른데 서로 다른 거라고 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세포가 1 개체의 세포인데 이게 수컷이라고 하면 이건 암컷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1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개체의 세포가 되고 이렇게 한 개체의 세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적어도 돼. 요거 1이야. 요거 수컷이야. 됐죠? 그리고 그 기억 니은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보기를 볼까요? 자, 라에 보면 니은이 있습니다. 니은 자리가 뭐냐면 봐봐. 대문자 B가 같은 크기의 상동 염색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B에 대한 유전자야. 근데 E를 보니까 대문자 B와 소문자 B로 구성된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니은은 소문자 B가 돼야 됩니다. 왜? 대문자 B는 하나 있으니까. 맞은편에 소문자 B가 돼야 되는 거지. 됐니? 그리고 이 기억도 한번 따져볼까? 이거는 1의 세포잖아. 1의 세포잖아. 1의 세포는 보면 B가 뭐니? 대문자 B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대문자 B라는 걸 알 수 있지, 기억. 오케이? 그러고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겠네. 자, 라는 2세포다. 맞지요? 벌써 했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대문자 B다. 틀렸죠? 이건 대문자 B지만 이거는 소문자 B입니다. 맞죠? 보통 이 핵형 분석이나 DNA 상대량 문제에서는 이걸 잘 푼다고 해도 요것 때문에 자주 틀리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디귿 비율을 나타내는 서술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가 봐. 요런 거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억울하게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볼게요. 잘 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A의 대문자 A DNA 양의 값은 가와 다를 비교하라 라고 했어. 그럼 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디가? 볼게. 가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포 염색체 수 하나, 둘, 셋. 그냥 읽으면 돼. 카운팅 하면 돼. 그지? 세 개지? 맞지? 그 다음에 대문자 A DNA 양. 자, 유전자형 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 대소지,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니? 지금 어느 한쪽만 있는 거잖아. 대문자 A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복제돼 있는 거라고. 에이?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문자 A가 있다고 하면 그 맞은편 여기에도 대문자 A가 있다고 무조건. 안 그래? 핵상이 N이라고 해서 대문자 A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완전 섞이는 거야. 완전 다 틀리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딱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대문자에 있으면 복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대문자. 그러면 요 두 개니까 그냥 2라고 적을게. 대문자에 두 개. 네 개는 아니지, 그지? 핵상이 n이니까, 그지? 두 개지. 그러고 다. 다를 보면 여기 있는데요. 핵상이 뭡니까? 2n이고요. 염색체 수가 뭐야? 윤성아, 염색체 수 어떻게 돼? 이거. 이 세포, 염색체 수. 6개. 그냥 세면 돼. 알겠지? 봐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염색 분체처럼 그 홀쭉하게 하나 있든, 이렇게 뚱뚱하게 두 개 붙어 있든 상관없어. 그 개수 세면 돼. 그. 됐지?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수만 세는 겁니다.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유전 정보는 똑같거든요. 그냥 하나의 염색체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염색체 수가 6이죠. 그 대문자 A의 DNA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포 A거든. 1의 세포거든. 1의 세포니까 1의 유전자량이 대소대대잖아. 그러니까 여기 소가 있으면 여기에 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맞은편 상동 염색체. 뭐 말인지 알지? 근데 얘들은 뭐니? 복제 아니지, 그지? 하나씩만 있는 거니까 대문자 A가 딱 하나 있는 거지, 딱 하나. 맞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비교해보면 3분의 2는 6분의 4니까 4배지, 4배. 4배 차이 나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틀린 게 되죠. 2배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억만 있는 게 되는 거. 아시겠죠?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복습할 때. 자, 여기서 잠깐 쉴게요. 여기서 쉴 거고, 피곤하면 잠깐 엎드려서. 보겠습니다. 문제 하나 남아있는 거, 그거는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지금 하는 건 이제 DNA 상대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복잡하진 않아. 많진 않아. 오늘 다는 안 되더라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문제풀이 연습이 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설명하는 수업들이 꽤 있는데요. 그 수업은 이제 그렇게 표현할까? 5%의 문제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 그걸 느낄 거야, 아마도. 자, 보자고. 필요한 것들,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만 딱 정리를 하자고요. 자, DNA 상대량을 매칭이라고 하는 대응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상대량에 대한 표가 있어요. 표 또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포 기억이 이 세포들 중에 뭐다, 니은은 어디다, 디귿은 어디다, 이렇게 그 대응을 시켜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이제 상대량 매칭 매칭 문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볼게요.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한 문제가 99%입니다. 체세포 분열에 대한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정상적으로 분열된다면 원래 갖고 있는 다 똑같게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수가 없어. 근데 감수 분열은 뭐야? 1분열에 뭐 한다고 했어?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 그지? 엄마 거 받는 쪽이 있으면 아빠 거 받는 쪽이 있잖아, 그지? 나눠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걸 이제 분석하라고 하는 거지. 감수 분열 과정을 주고요. 일단 첫 번째. 다음, 세포별 유전자량 또는 유전자량의 표나 그래프. 아까 보여줬죠? 표 또는 그래프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표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래프면 좀 더 힘들어 하더라고. 요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고, 이제 주어지는 정보가 있다면 뭘 물어보냐? 그 보기 선택지에 뭘 물어보는지 보면, 일단은 핵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세포가 100% 확률로 반드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 중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지. 핵상이 2N인 세포인지 N인 세포인지,
그리고 1분열이 있는지 2분열이 있는지 이런 거. 복제가 돼 있는지 아닌지. 각 세포의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성상 염색체를 구분하라고 성별 구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세포별로 뭘 갖고 있는지, 유전자. 뭐 대문자 B인지 소문자 B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독립 연관 여부, 비분리 여부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평가원에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됐죠? 이건 넘어가도 돼요. 세 번째 주제, 감수분열 과정의 기본적 접근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감수분열 과정에 일단은 핵상을 알아둬야 됩니다. 핵상. 감수분열 과정이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건데, 핵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원래 정상세포는 뭐야? EN이지. 그지? 근데 요 정상세포에서 분열되기 전에 화살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복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EN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치? 그 다음, EN 제곱도 EN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눠지면 뭐라고? 상동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N인데 뭐라고? 아직 이거 찢어지지 않았지, 동원체. 그지? 이거 같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복제가 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N 제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여기 뜯어져서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N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N제곱, NN. 됐나요? 핵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 첫 번째 정리를 해두면 되고요. 두 번째, 복제 여부입니다. 이거 쉽잖아. 알잖아. 그지? 얘 복제 됐니, 안 됐니? 정상이지. 그냥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그지? 근데 복제 됐지. 나눠졌지만 갖고 있는 건 다 복제되어 있는 상태를 갖고 있지, 그지? 복제 여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 얘들은 복제돼. 됐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문제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복제되어 있는 애들은 DNA 상대량을 1 또는 3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 뭘 하나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 더 갖고 있거든. 짝수로 갖고 있거든. 얘들은 무조건 짝수야. 상대량이. 그 어떤 경우에도 짝수야. 돌연변형이 있지 않는 경우. 않는 이상은 짝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DNA 상대량 표에서 혼수가 있다면 그건 뭐지? 혼수가 있다면 얘나 얘가 됩니다. 혼수면. 됐니?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봐봐. 혼수가 있는데 혼수가 1이 아니야. 3이야. 응? 1이 아니고 3이다. 라고 하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얘는 각 유전자를 하나씩만 갖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3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혹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유전자 더하기 어떤 유전자 더하기 어떤 유전자 이러면 3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는 3을 가질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지? 3이란 값 되게 특이한 겁니다. 요거 가지고 찾아낼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라는 문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잘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고. 세포별 유전자 구성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겁니다. 요렇게 감수분열 과정을 하나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이렇게 줄 건데 봐봐. 얘하고 얘는 그 어떤 유전자가 있어도 뭐니? 딱 복제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1대 2대 1대 2로 있다고 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됐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유전자가 복제돼 있으니까 2대 4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한마디로 상대량의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됐지? 얘하고 얘는 유전자들끼리의 갖고 있는 유전자들끼리 상대량 비가 같다. 됐니? 복제만 됐지. 근데 이쪽하고 이쪽은 아예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 그지? 그지? 근데 얘는 어때? 또 이렇게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질 거니까 얘 세 개는 상대량 비가 같습니다. 어떤 유전자들? 얘 세 개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대문자 A가 두 개고 대문자 B가 두 개라고 하면 얘들은 반드시 대문자 A와 B의 비율이 1대1이 되는 겁니다. 2대2였으니까 1대1.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거 끼리 같고 얘끼리 같고 얘끼리 같은 거지.
상대량의 비율. 있니? 항상 그렇다 라고 하는 거까지 딱 알아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자고. 그림의 세포와 유전자량 표의 매칭 방법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전제로 딱 그냥 알고 있어야,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요만큼만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잘 이해될 거야, 아마도. 그걸 빨리빨리 써먹을 수 있으면 돼. 핵상! 대립 유전자가 한 쌍 모두 존재하면 EN이지, 그지? 그리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누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EN 세포와 비교했을 때 뭐라도,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N 세포입니다. 표에 나오는 거는. 아니, 어떤 개체에 EN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개체에 EN 세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유전자 있어야지. 그지? 그 개체의 세포인데 이 유전자가 없다라는 거는 1분열에서 분리될 때 그 유전자 있었는데 나눠지면서 그거 말고 딴 거. 그지? 그 맞은편의 대립 유전자를 받았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뭐 하나가 없다는 거는 맞은편의 대립 유전자를 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핵상이 N이 된다. 오케이? 요거 빨리빨리 써먹어야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복제 상태 구분. 요거는 요거 뺄게요. 이거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요렇게든 저렇게든 표현하면 되는데 EN 정상, EN 복제, N 복제, N 정상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지금 EN 제곱, N 제곱, N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지? 이거는 생각 안 하고 DNA 상대량에 대해서 딱 판단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딱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홀수 1이 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정상세포입니다. 아까 말했지? 그지? 정상세포라고 하는 건 이거 아니면 얘들입니다. 맞지? 정상세포라는 거는 복제를 기준으로 정상이라는 뜻이거든. 하나씩 갖고 있을 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세포이고, 4라는 값이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이 세포입니다. 이 세포. 상대량이 4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대문자 A 상대량이 4다라고 하는 거는 4개가 있다는 뜻이거든,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유전자 4개 쓸 수 있어? 아니, 대립인데, 동형접합이야. 대문자 A가 있고, 엄마 것 쪽에도 대문자 A, 아빠 염색체에도 대문자 A. 그러면 2개잖아. 근데 4라고 하는 거는 그게 복제가 돼 있어야지. 둘, 이렇게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야지 4가 나오니까, 4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도 없습니다. 맞지? 얘는 최대값이 2야, 2. 어떤 유전자 하나에 대해서. 근데 얘는 유전자 하나에 대해서 최대값이 4가 됩니다, 4. 맞지? 그러니까 4가 나오면 딱 바로 특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거만큼 중요한 게 0 또는 2 가지고는 판단할 게 없어요, 거의. 왜? 예를 들어서 얘 2 가질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다 하면 소문자 A 뭐니? 이렇게 갖고 있으면 소문자 A 상대량 2지, 맞지? 근데 얘도 2가 될 수 있잖아. 얘도 2가 될 수 있잖아. 그지? 2 어디든 갈 수 있지, 그지? 0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쭉 다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어디든 갈 수 있어, 0은. 그러니까 0과 2 가지고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시간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다른 문제까지 못 풀 수도 있어. 절대 0이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잘 봐.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example, 예시야. 자, 세포가 있어. 이 전체 과정의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가 있고, 그 다음, 유전자, 대문자 A와 소문자,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를 다 준 문제입니다, 이건. 예를 한번 볼까요? 대립 유전자를 안 주고,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복잡해져.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봐봐. 내가 판단하는 거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봐. 자, 니은과 디귿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둘 다 갖고 있지. 대문자와 소문자를 한 부모에게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하나씩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와 소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는 상동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들은 EN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거 사람값은 뭐라고? 복제가 되는 EN 제곱인 세포에만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EN 제곱인 세포에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대문자든 소문자든 지금 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대문자만 대대 이렇게 있거나 소소 이렇게 있을 때 사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대문자든 소문자든 이 대립 유전자를 합쳐보면 EN 제곱인 세포는 반드시 사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있을 거니까 상동에 합하면 4가 돼야 되지. 대문자든 소문자든. 그지? 근데 보니까 얘는 합해서 4가 되죠. 그지? 4가 되니까 얘는 2n 제곱이고 얘는 딱 반이니까 2n이네. 된다요. 그러고 나서 보면 기억세포는 어떤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안 보여요. 뉘을세포도 어떤 다른 세포에 있던 유전자가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이 반드시 뭐라고? 핵상이 N이 된다는 거. 그지? 그리고 보면 이 기억세포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홀수 1이잖아. 근데 리을세포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핵상이 N인데도 불구하고 2거든? 2라고 핵상이 N인데 이 짝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복제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세포란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쪽. 1분열이 끝난 세포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N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표로만 이렇게 다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건의 재구성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원래 원세포가 1, 1 갖고 있었어. 대문자, 소문자는. 근데 복제돼서 2, 2 갖고 있었어. 어느 한쪽은 2, 0을 가지고, 그치? 둘 중에 하나를 가진 거야. 어느 한쪽 반대 0이, 자, 안 보이지, 그지? 0이 반대쪽이야. 가지고, 그럼 2형에서는 어떻게 돼? 2형이라면, 예를 들어 이게 대문자지, 그지? 대문자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염색체 모양으로 봤을 때 이게 실제 상황하고 매칭이 돼야 돼. 여기 대문자 A가 있으면 여기도 대문자 A가 있어서 이걸 2라고 하는 거고, 상동 염색체에 소문자 A 있는 거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거야, 소문자 A는. 맞지? 그럼 이제 2분열이 끝나면 요거 하나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씩 있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소문자 A는 없겠지. 그건 1, 0, 1명. 됐지? 딱 나눠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니? 0이 0이었으니까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지. 0, 1, 0, 1.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또 넘어가 볼게. 조금 더 할 수 있겠네. 자, 양성유전에서 접근 방법입니다. 아까는 이제 A 하나의 대상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였잖아, 그지? 이제는 A와 B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에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하나에서 판단하는 건 다 적용돼. 그것도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상일 때 판단하는 걸 좀 볼게요. 근데 양성유전인데 지금 유전자형 안 줬어. 이제 우리가 찾든지 어떻게 해야 돼. 됐지? 유전자형 안 줬어. 자, 일단은 조건 확인, 문제의 조건을 잘 따져라. 그래서 상성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남녀세포, 남자 건지 여자 건지를 얘기하면 그 기준으로 먼저 잡아야 돼. 판단할 때. 지금 크게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요걸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표나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